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밤이 많이 늦었는데 이게 지금 5번째 강의죠. 그동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강의들은 환경성 노출하고 암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환경성 노출하고 그럼 직업성 노출이 다르냐? 사실 유해인자는 같은데 노출되는 농도가 직업성 질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농도가 더 높고 환경적으로 노출되는 일반 이제 인구 집단이 노출되는 게 더 적죠. 그다음에 더 프롤롱, 그러니까 길게 노출되는 건 아무래도 환경적 노출이 더 크고, 물론 직업성 노출도 오래 30년 이상 그 직업에서 일을 하면 오래 노출될 수 있지만 대개는 이제 환경성 노출보다는 보통은 기간이 짧죠. 그래서 이번 5번째랑 6번째는 그 직업, 특정 직업하고 관련해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5번째는 스칸디나비안 저널 오브 워크 앤 인바이러먼트 앤 헬스죠. 그래서 요게 지금 직업의학 저널 중에는 꽤 괜찮은 저널이죠. 그래서 거기에 실린 그 시페어러랑 피셔맨에서 노르딕 컨트리가 5개가 포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페어러랑 피셔맨에서 캔서 인시던스를 살펴본, 시페어러는 선원이고 상선 같은 거, 피셔맨은 이제 어부죠. 그래서 캔서 인시던스를 본 거예요. 시페어러는 주로 이제 적도 낮은 지방, 적도 부근으로 다니기 때문에 화물선들이 그쪽에서 햇빛 같은데 좀 많이 노출되고 장기간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피셔맨은 이제 노르딕 컨트리 근처, 북유럽 바다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 기간이 짧고 뭐 햇빛이나 이런 것도 좀 적게 받죠. 여러 가지 좀 유해인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항상 하는 식으로 좀 테이블하고 피겨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호트에 그 남자만 포함했어요, 이 연구는. 그래서 노르딕 컨트리 61년부터 2005년까지 그 연구 기간으로 포함을 했고, 그래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다 인접한 국가들이죠. 핀란드랑 아이슬란드랑 노르웨이가 붙어 있고, 핀란드랑 덴마크랑 스웨덴이랑 노르웨이가 붙어 있고, 덴마크가 바다 아래에 있고, 아이슬란드가 바다 건너편 왼쪽에 있죠. 그래가지고 다 북유럽 5개 국가들이고 81,740명의 시페어러와 66,926명의 피셔맨이 포함이 됐죠. 각각의 나라에서 포함된 인구를 보면 노르웨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펄스니어가 각각 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노르웨이가 110만, 그 다음에 피셔만에서도 110만 정도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테이블 2를 볼게요. 이거는 테이블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디스커션을 좀 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테이블만 보면 정말 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시페어러, 오른쪽이 피셔맨인데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시오, 그러니까 일반 인구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발생이 많이 됐는지, 뭐 복잡한 무슨 보정 같은 거 하고 통계적 수식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계산식이에요, SIR 구하는 건. 그래서 observed vs expected죠. 그래가지고 뭐 95% 신뢰구간까지 구해놨는데 매우 간단한 통계량이라 해석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자세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정 요인들이 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 요인들이, 그런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모든 이제 남자 선원들에서 다 살펴본 건데,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디스커션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올 캔서 마이너스 논 멜라노마 스킨, 논 멜라노마 스킨은 빠졌는데 방법에서 얘기했지만 덴마크에서 좀 집계된 거에 좀 문제가 있었대요. 그럼 몰폴로직 타입 분류하고 이런 데서. 그래서 논 멜라노마 스킨 캔서는 좀 제외했대요. 그래서 모든 캔서 보면은 시페어로는 1.22배 증가했어요. 일반 인구 집단보다. 95% 신뢰 구간은 1.19에서 1.23. 피셔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캔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대요. 1.02. 립 캔서, 입술에 생기는 거, 이거 햇빛 많이 봐서 생긴다고 하는데 시페어러가 1.19, 피셔맨이 2.26배였대요. 통 캔서, 이거 뭐 담배 많이 펴서 그런 것도 있대요. 통 캔서는 1.66배 시페어러에서, 반대로 피셔맨에서는 오히려 낮았죠. 0.68배. 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이따가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헬스워크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랄 캐비티도 2.04배, 파링스, 에소파고스, 스토막 다 증가돼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시페어러가 증가가 크고 피셔맨은 많이 없죠. 그 이유는 이제 시페어러가 적도 부근으로 많이 다니고 더 장기간 머물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이 많다고 해요, 피셔맨보다. 렁하고 이제 성면 같은 것도 최근에야 금지됐대요. 배 위에서 쓰는 거는. 그 전까지는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많이 됐고, 따라서 시페어러는 2.17배인데 오히려 피셔맨이 타는 배는 많이 없대요, 성면 쓰는 게. 그래서 오히려 낮았대요, 0.44배. 아예 낮은 거는 이제 뭐 헬스워크 이펙트가 어느 정도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 캔서도 증가했고,
뭐 키드니 캔서, 유리너리 블레드. 논 멜라노마 스킨은 UV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받아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멜라노마는 청소년기에 자외선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제가 이따가 제 논문 한 7번째 강의나 8번째 강의에 WHO랑 ILO에서 출판한 보고서를 하나, 논문 같은 보고서를 하나 리뷰할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논 멜라노마 스킨하고 멜라노마 스킨의 메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직업성으로 노출됐을 때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을 해놨는데, 논 멜라노마는 특징이 햇빛을 봤을 때 생기고, 멜라노마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햇빛을 봐야 생겨요. 논 멜라노마 스킨은 그러니까 케라티노사이트 계열의 베이잘셀 칼시노마랑 스퀘모스셀 칼시노마가 대표적이죠. 두 가지. 그다음 멜라노마가 있고, 그다음 멜라노마 계열은. 그래서 논 멜라노마 스킨은 시페어러가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증가하고 1.23배. 반대로도 피셔맨은 둘 다 낮았대요. 멜라노마랑 논 멜라노마 스킨. 그리고 사이로이드는 폴리큘라는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오다이드가 많아서 0.27배로 오히려 낮은데, 파필라리는 반대로 또 아이오다이드 높으면 많이 먹으면 또 높아진대요. 그래서 둘 다 높았죠. 피셔맨도 높고 시페어러도 높고. 그 다음에 뭐 논 호즈킨 림포마의 발생이 줄어들었고 시페어러에서 뭐 이 얘기도 있어요. 류케미아는 이제 줄었고 피셔맨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그 시기별로 61년에서 75년, 76년에서 90년, 91년에서 2005년으로 나눠서 SIR을 시페어러랑 피셔맨 각각에서 이 특정 장기들만 좀 본 게 있고, 뭐 굳이 나눠서 볼까 싶어요. 이거 디스커션에서 언급도 안 했던데. 예, 그 다음에 시페어를 국가별로도 나눠서 봤어요. 근데 국가별로 그냥 대체로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표만 보면 건질 게 없고 그냥 까먹어버리고 잊어먹어버리고 디스커션을 좀 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라지 코호트 스터디죠. 그래가지고 노르딕 컨트리에서 수행이 된 거고 5개 국가.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버롤 캔서, 그러니까 토탈 다 합쳤을 때 시페어러에서는 증가해 있었는데 피셔맨에서는 증가해 있지 않았죠, 통계적으로. 아까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전 결과들, 연구 결과들하고 많이 일치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전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고, 예, 좀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예, 그래서 립 캔서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메러타임 워커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메러타임 워커는 그 시페어러랑 피셔맨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베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로어 립 캔서가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UV 레디에이션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옷을, 특수한 어떤 옷을 입고 있대요, 이 선원들이나 어부들은. 그래서 이 다른 데는 자외선이 다 차단되는데 입술 쪽은 이게 노출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천트 시페어러, 그러니까 상선은 되게 그 로우 레티튜드, 그러니까 적도 부근으로 다니기 때문에 위도가 낮은 쪽으로 UV 레디에이션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논 멜라노마 스킨 캔서가, 아까 말했죠, 제가 논 멜라노마 스킨 캔서는 UV 레디에이션이 메인 팩터라고. 논 멜라노마 스킨 캔서가 시페어러에서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폴리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나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나 숯 같은 피부에 묻었을 때 어떤 발암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피부암이 생겼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성면 중피종 얘기했죠. 왜냐하면 배 위에서는 금지된 게, 그 배 위에서 2011년에 이제 완전히 퇴출이 됐대요, 아스베스토스 성면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노출된 거 사람들은 다 노출이 된 거고, 또 잠복기가 있잖아요. 이게 한 10년, 20년에서 30년. 그럼 잠복기까지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한 2040 몇 년까지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2011년에 마지막으로 노출이 됐을 거니까 사람들이 2010년에. 그러니까 20년 고려하면 2030년까지 40년까지 넉넉 잡고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젤 리그조스트라든가 벤젠이라든가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같이 이렇게 기중으로 방출되는 어떤 발암물질들에 노출될 수도 있다, 배 위에서.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뭐 청소, 뭐 케미컬 탱크 청소하거나 뭐 비닐 클로라이드 같은 거. 그래서 리버 캔서나 뭐 간암 같은 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 다 가능성들이죠. 예. 뭐 통계를 간단하게 산출해서 그냥 논문을 썼으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쭉 열거라도 해야죠. 예. 그리고 뭐 논 호지킨 림포마 얘기도 아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 호지킨 림포마의 발생이 아까 줄어들었죠. 시페어러에서.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여기 덧붙이는데 멀티플 컴패리즌, 그러니까 하도 이게 비교를 많이 해서 멀티플 컴패리즌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이러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멀티플 컴패리즌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면 사실 이 설명을 못 해요. 멀티플 컴패리즌은 뭐 아시겠지만 ABC 이런 식으로 다중 비교를 할 때 생기는 거지, 그냥 한 연구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다고 멀티플 컴패리즌 때문에 뭐 감소했다 리스크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논문 리뷰하다 보면 이 멀티플 컴패리즌 정확히 의미 모르고 리뷰어들이 막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 이꼬르 뭐 B 이꼬르 C 이꼬르 가설이 만약에 뭐 D 이꼬르 뭐 이런 거면은 멀티플 컴패리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스터디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뭐 요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했다고 해서 멀티플 컴패리즌을 문제 삼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틀렸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 워커 이펙트도 얘기를 하는데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사이로이드 캔서 아까 말했죠. 그 생선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오다인 섭취가 많고, 따라서 폴리큘라 사이로이드 캔서는 줄어드는데 파필라리 사이로이드 캔서는 증가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 팩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고 보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센서스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그런 보정 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게 다국적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로 바뀌고 있대요. 그런 특히 멀리 나가는 상선 같은 경우에, 이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 센서스에 있었던 그 자국민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 행태의 양상이, 그런 것들을 향후 연구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뭐 강점으로는 롱텀 팔로업을 했다. 매우 라지 코호트를 조사했다. 그렇죠. 5개나 했으니까, 국가에서 합쳤으니까. 그리고 메서드를 보시면은 노르딕 아큐페이셔널 캔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5개 국가 코호트를 합친 거죠. 그래서 뭐 물범 잡는 사람도 있고 고래 잡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배 위에서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대요. 이게 다 그런 일관된 게 아니라 무슨 뭐 관리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노출이 다 다르겠죠. 그 사람들마다. 캔서는 이제 각 국가별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낸 거고, 통계 분석은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시오를 계산했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학 논문, 직업성 암 논문 같은 경우는 직업의학 저널에 실린 직업의학이죠. 환경의학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간단해요. 논문 자체는 읽는 것도 간단하고 설명도 좀 간단하죠. 그래서 디스커션을 꼼꼼히 봐야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통계 안 사용하고 그냥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시오만 산출을 해줘도 좋은 저널에 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만 좋으면.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영상을 한번 연속해서 촬영해 볼게요.